오늘은 박지원 실장님과 좀 다른 분위기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어떠세요? 네, 아주 아늑하게 좋네요. 네. 차라리 거기보다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또 특별한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오늘 이렇게 조금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우리 강원국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한테는 절대 특별한 손님이 아닙니다. 당대 명연설가 김대중, 네, 그리고 대중 국민을 확 휘어잡아 버리는 그 독특한 어투를 쓰는 노무현 네. 대통령. 이 두 분의 생각과 말을 그렇게 썼다 가면은 알아주셔야지. 네. 우리 강 작가 오늘 제가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저 네. 쓴 게 아니고요. 그냥 받아쓰기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같은 업종의 선배님이시기도 하세요. 저도 가장 최근에 지냈던 일이 국무총리 연설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저는 뭐 같은 업계의 큰 선배님이시고요. 그럼 나는 뭐야? 요즘에 이제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그냥 날씨만 추워진 게 아니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으셨는데 실장님도 난방비 되게 괜찮게 나오셨어요? 한 달에 50만 원 미만 나왔는데 지난달에 102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관리비가요. 관리비가. 다음 달이 더 걱정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국회의원 한 박지원이가 그러한 난방비를 걱정할 때 진짜 어렵게 사는 서민, 노동자 이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현 정부에서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 탓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모시면서 그분들 늘 그 국정을 대하는 자세가 그분들 탓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실제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5년은 본인이 씨 뿌리고 본인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 이전에 누군가가 뿌려놓은 것을 운이 좋아서 거두기도 하고 그 이전에 저질러 놓은 잘못을 뒤에서 또 수습하기도 하고 그런 자리지 국정이라는 게 다 연속선상에 있는 거지 딱 그 임기 띄어서 이건 네 탓이고 이건 내 탓이 그게 그런 생각 하려면 대통령을 하지 말아야지. 그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다 남 탓하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타달려면은 단군 할아버지를 타다. 왜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한반도에다 대한민국을 창조하셨냐고요. 난방비 안내를 저 베트남 정도에 가서 창조를 해놨으면은 아무 걱정 없었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또 겨울이 없다, 스키를 못한다 하고 또 탓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남 탓 잘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덕목이 책임감 아닙니까? 네. 책임감. 그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검사 오래 하면서 검사가 자기 탓할 일은 없죠. 다 남 탓을 지적질을 잘해야 유능한 검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을 검사하듯 한다. 그렇게 보겠죠.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모시면서 임기 5년 차 때 계속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대연정 제안도 이제 그런 그 바탕에서 나온 말씀이신데 대화 타협의 정치. 우리나라가 정말 모든 면에서 우수한데 이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절충하고 합의하는 문화가 없다. 특히 정치권에서부터 반목과 대립과 대결 위주니까 뭔가 결론도 안 나고 합의도 안 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정권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서로 대화하고 공존하고 상생하는 문화로 가야 된다. 지금은 그야말로 그때보다도 훨씬 뒤로 후퇴해서 모든 것을 적으로 두고 그야말로 뭐 승부사인지 뭔지 대통령은 좀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적도 좀 끌어안고 당연히 끌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검사라는 직업이 또 그렇지를 못한 이 직업이잖아요. 검사는 단세포적이에요. 죄가 있냐 없냐. 일단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하고 전제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원님들이 잡아다가 내죄는 내가 알렸다 하고 곤장을 치면 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은 21세기 대한민국 검찰
검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 잘 알게 될 거예요. 이 대통령이 법치를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공자님도 법치가 맨 마지막이에요. 정치를 해야 돼. 그 법치가 아니고 정치가 돼야 된다. 그때 정말 옳은 말씀이신 게 바로 말씀하신 정치가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네. 민주주의가 뭐예요? 대화, 타협, 상생과 그렇죠. 공존. 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 안 되면 다수결로 하고, 그래서 대신에 서로 뭘 이렇게 무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걸 하지 않는 게 이제 민주주의.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정치를 않는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금 안 하는 거죠. 사실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이제 상생과 공존하려면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게. 모든 것은 말이에요. 말로 하는데 정치는 말이에요. 근데 말로 안 말을 한다는 한 얘기는 것을 힘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도 아랍에미리트에 가셔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그런가 하면은 자꾸 핵무장 해야 된다. 선제 공격한다. 이러다가 그래도 한 8개월 공부를 하셨는지 NPT를 존중한다. 라고 했고 또 최근에도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우리 남한식 통일을 하겠다. 네. 권영세 장관이 우리는 흡수통일이 아니다. 평화통일이다. 이렇게 정정을 했지만은 어떻게 됐든 대통령의 말씀은 검토되고 또 검토되고 정제되고 톡 부러진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좀 톡 부러진 소리 잘 하셨죠. 직설적으로 좀 직설적이죠. 네. 근데 어쨌든 그게 국민을 불안하게 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그렇죠. 표현 방식이 지금 질서가 대통령은 좁혀졌습니다. 너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말을 꼭 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해설을 하고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사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대통령다운 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라고 딱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국민들 머릿속에 모름지기 대통령은 저래야 돼. 대통령 말은 어때야 돼. 그게 있는데 거기서 완전히 어긋나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냥 윤석열답기는 해요. 사실 대통령은요. 내 노무현 대통령 보면 사실 자기가 하기 싫은 말인데도 대통령으로서 해야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라크 파병을 할 때라든가 한미 FTA를 할 때라든가 개인적으로는 자기 철학과 안 맞아. 네. 그렇지만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싫지만은 또 해야 될 말은 한다고. 근데 이분은 해야 될 말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은 해요. 대로 말을 하는 거죠. 보통 대통령이 순방을 나가시면 네. 아무래도 좀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국내 그렇죠. 정치에서 풀려나서 그 대통령 밖으로 나가시기 좋아해요. 좋아하시지. 순방 나가면 그런 기분을 느껴요.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워낙 스트레스 받다가 국내에서는. 거기서 약간 긴장이 좀 풀어지는 게 있죠.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 나가시면 이제 동포 간다면 이런 때 이제 좀 안 하셔야 될 말도 이제 근데 그건 뭐 문제되는 말은 아니고 이제 하시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외교적 문서는 반드시 원고를 작성하게 해가지고 네. 예를 들면은 클린턴 대통령하고 전화를 하신다 하면은 사전에 다 비서실에서 조율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외교는 항상 성공해요. 외국 나가면 정상 외교는 성공하는 게 미리 물밑 조율해가지고 다 합의된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나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는데 클린턴 대통령 각하 안녕하십니까? 딱 읽어요. 그럼 또 저기서 뭐라 하면 그대로 말씀하고. 그래서 그 대통령의 말씀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를 안 해야 돼. 결국 외교란 게 국익인데 네. 엄청난 큰 국익이 도망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이렇게 외교를 조금 이렇게 나눠서 이제 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중요한 외교 관련 회의라든지 저도 작성을 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하다못해 국무총리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고 드릴 때도 오늘은 하고 싶으신 얘기가 평소에 있으시겠지만 저도 아니까 오늘은 조금 참으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도 사실은 준비를 하는데 하다못해 대통령의 말은 얼마나 외교적으로 중요합니까? 이제 외교적이라는 말이 상대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을 보면 그간에 쭉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제 상대를 두고 누군가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런 걸 별로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말만 해오셨어요. 검사의 말이네요. 일방적인 말만 해오셔서 국내에서도 지금 상대 있는 말을 안 하시거든요. 야당을 향해서 뭔가 얘기를 않고 자기 편들끼리만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국제 무대 나가면 그게 안 통하거든요. 어디 끝나고 나오는 길에 바이든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네, 또 얘기하고. 그게 상대가 있는 건데 네. 바이든이라는 상대가 있는. 또 여기도 이란이라는 상대가 있는데 우리 장병들 있으니까 우리끼리 얘기야 하면서 또 얘기하고 상대를 염두에 두지 않는 그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의 말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강원 국장관, 내가 대북 송금 특감 나와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하고 다니다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성격의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했어요. 다 웃더라고요. 재밌는가 안 재밌는가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은 주말을 밤 10시 넘은 자정까지 보고서 읽는 재미로 살고, 노무현 대통령은 인터넷 잘하니까 인터넷 읽다가 댓글 다는 재미로 살아. 이지원 댓글 다신 거예요. 그러게. 인터넷에. 네. 이지원. 아. 그 이지원에 다 보고서 올라오는 내부망에 네. 보고서 올라온 거에 다 이렇게 그러니까 댓글 단 시간이 딱딱 나와요. 아, 그거를 재밌어 하세요. 네. 보고서 올라온 거 보고 거기에 자기 의견 달아주고. 네. 그러니까 뭐 그날 소통이 바로바로 되죠. 이지원으로 되니까. 그래서 내가 김대중 대통령은 댓글을 안 달았거든요. 그쪽 컴퓨터를. 그런데 우리가 댓글 하면은 국정원이 악명이 높았잖아요. 제가 국정원장을 하는데 그 내부 창이 있어요. 소통망이 있는데 원장이 지금까지 댓글이나 글을 올린 적이 없대요. 하늘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댓글도 한 번씩 달고 이렇다 하는 얘기를 올리면은 그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직원을 좋아하는 원장을 갖다가 고발해버리니까. 아니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어쨌든 굉장히 그러면 보고를 듣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은 좀 사과도 자주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잠깐 이런 거는 뭐 우리 정부에서 아니면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사과도 잘 하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네. 대통령 모시고 인도네시아가 그 순방 다녀오는 길에 최모 총무비서관이 돈을 받았다는 걸 보고를 받으셨어요. 네. 기내에서. 거기서 즉시 사과를 하시고 내리자마자 사과를 하시겠다고 사과문 그 준비하라고 비행기에서. 그래서 이제 구수를 받는데 어느 수준까지 얘기를 하시냐면 참여정부는 다른 거 없다. 이 도덕적 명분 하나로 이게 세워진 정부인데 이게 내 직속의 비서관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이 도덕적 기반이 무너진 거다. 그럼 갑자기 재평가를 묻겠다는 거예요, 국민들께. 나 이대로 대통령 해도 되냐. 그게 임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폭탄 발언이 아니, 근데 이게 이분의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야당이 탄핵, 사과하면은 탄핵 안 시킬게.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이걸 뭘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 기반에서 이제 그걸 인정한 상태에서 하는 게 사과인데, 사과하면은 나 탄핵 안 시킨다고 해서 하는 사과가 그게 어디 사과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과는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탄핵, 그 국회에서 탄핵 되신 거고, 또 이런 사과도 안 하시려고 그랬어요. 사과해놓고 똑같은 짓 또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 문제로 해서 국민께 이제 사과 드리고 그런 일이 재발되는 구조.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지 않고 말로만 사과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사과도 의미가 없는 사과. 그런 거 말고는 사과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정말. 근데 그게 그분의 진심이에요. 농민들 시위 때 돌아갔을 때도 정말 마음으로부터 반성하고 사과하고 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요즘 같으면 그 경찰 혼내고 막 그러셨을 텐데 오히려 경찰들한테는요 초안을 제가 경찰을 이제 희생양으로 삼아야잖아요. 니들 똑바로 해. 니들 이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써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경찰만의 책임인가? 이거 경찰이 사기를 먹고 하는 조직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경찰들이 어떻게 자기 일을 하겠나? 그래서 다시 구술을 해주시는데 다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고 경찰이야말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하는 사람인데 대통령 책임이지 이거 어떻게 경찰의 책임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거 받아주고 이러면 안 되시는데 하면서 근데 그분은 그게 진심인 거예요. 이태원 참사가 생각이 좀 나네요.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책임 있는 지도자만이 진솔한 사과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았잖아요. 12구 이태원 참사 보고 윤석열 대통령 안 하고 이상민 장관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어깨 두드려주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 자제분들 네, 비리 연관 같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사과를 많이 하셨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늘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은 그것이 사실이면은 빨리 사과를 해라. 그래도 언론이 공격을 하면은 빨리 물러가 버려라. 그리고 만약 그 사실이 아니면은 끝까지 싸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과를 잘해요. 그건 역시 검찰은 사과를 하면 또 안 되는 조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은 사과를 하면은 무죄가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이제 해야죠. 아니 그 이태원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그렇게 대통령의 사과를 원하는데 뭐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도의적인 거고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떠나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인간적으로 대해서 그들의 한을 좀 풀어주고 그런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상민 장관도 물러나게 하고 그렇게 유능하면은 나중에 총리를 시키든지. 김대중 정부 5년간 아마 이건 우리 헌정사 기록입니다. 제가 7번 임명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6번 물러간 거예요. 당에서 잘못해도 나 청와대 수석하는데 제가 책임지고 물러갑니다. 하면은 그냥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도 검토되고 정제된 즉흥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톡 부러진 말씀하지 마시고 좀 외교적 수사를 사용하는 그런 표현을 썼으면 좋겠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국민이 감동하도록 사과해버리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평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은 글을 잘 쓰셨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말씀을 잘하시고 그래서 스타일이 좀 다르다 이런 평이 있는데 김 대통령님 비서실장이셨고 연설비서관이셨으니까 실제로 그런가요? 밖에 보여지기가 이제 그런 거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 진짜 잘하지. 젊으셨을 때를 못 봐서 그렇지. 요즘 사람들이 못 봐서 이런 걸 젊은 분들이 못 봐서 그렇고 예. 말 진짜 잘하시고요. 이게 대통령 되실 때는 많이 이제 연로하셨을 때 이제 그분의 말을 들어서 그런 거고 또 노무현 대통령 글을 얼마나 또 잘 쓰시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말과 글은 떼어놓을 수 없는 거고 그 말을 잘한다는 건 저는 또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거고 두가 같이 가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님은 늘 이제 반부만 앞서가라 손을 놓지 마라 그다음에 뭐 선비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막 과격하거나 단호한 뭐 주장 같은 것은 대통령이 되셔서는 거의 안 하셨어요. 젊으셨을 때야 뭐 많이 그렇죠. 하셨지만 그래서 주로 이제 말씀이 글도 그렇고 설명에 가까워요. 조곤조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제 그런 쪽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주장이고 이제 좀 그런 면에서 좀 색깔이 조금 이제 다르죠. 다른데 근본적으로는 뭐 난 두 분 다 결국 말과 글이 철학이고 생각이고 그게 바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토대 없이 지금 대통령님 말이 좀 빈곤해 보이는 것은 난 철학의 빈곤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입만 열면 뭐 자유만 얘기하지 다른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컨텐츠가. 그런 점에서는 두 대통령님 다 독서 광에 그냥 중독자들, 공부 중독자들. 그리고 정말 성실하신 분들이고 열심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이거 못 해먹겠다. 대통령 그 말의 진짜 뜻은요. 진짜 대통령 잘하고 싶은데 그 이제 광주 가서 문제도 있고 막 그때 이제 그런 문제를 겪으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걸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어떤 불안감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대통령의 자리가 엄중한 자리고 정말 내가 이걸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대통령 못해 먹겠다가 아니고 못해 먹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된다예요. 원래 워딩이 원래. 앞에 뒤 빼고 나온 건데 제발 난 지금 대통령님이 그런 걱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너무 자신 있고 자기가 너무 뭘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은 밤에 이호 여사님하고 두 분이 토론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호 여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거의 독보적인 분이시죠. 그렇죠. 명분으로서. 그런데 뭐라고 하더라도 김대중, 노무현 이 두 전직 대통령을 비교할 게 아니라 YS, DJ를 비교해야 재밌어요. 두 분은 어떤 스타일의 차이가 있습니까? 좌우지간의 정치적 동물 감각은 YS가 최고. 그 YS는 무시할 수 없는 천재적 동물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연설문을 올려드리면 김대중 대통령 꼼꼼히 다 고치시는데 이 YS는 딱 올려드리면 사실 고치는 실력은 사실 없으시죠. 근데 굵은 사인펜으로 한 줄 쫙 넣는데요. 근데 다음날 조관들이 다 그 한 줄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 줄 넣은 게 대통령이 넣은 거라는 걸 기자들한테 얘기를 안 해도 기자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기자가 뭘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동물적 감각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있으신 거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통령님 말고도 참 말 잘한다는 정치인들 혹시 뭐 이렇게 계시죠? 기억나는 정치인들 좀 있으세요? 박지원 실장님. 아니 이제는 거의 통찰과 이 해안의 수준에 이제 이르신 것 같아요. 제가 고래입니다. 칭찬하면 또 여기서 춤춰버려요. 아니 정말로요. 제가 계셔서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 촌철살인하시고 어떤 그 꿰뚫어 보시는 게 옛날에 비서실장 하실 때도 정말 그 높은 수준이셨는데 이제는 거의 뭐 이제 저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배웠기 때문에 늘 그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메모도 그렇게 하고. 그래 이번에 지난 8일 날 제가 대구를 갔어요. 민주당 대구시당 초청 강민구 위원장이 초청을 해서 갔는데 대구에서 민주당 행사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뭐 200석을 꽉 채우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거기서 내가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1시간 질의응답을 하는데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수의 신장인 서문시장을 한번 가자. 그랬더니 그 강민구 위원장이랑 우리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 못 갑니다. 그래서 왜 못 가냐? 민주당 가면 당합니다. 아니 정치인이 어떻게 환영만 받냐? 당하면 왜 당하는가를 알아보자. 부딪혀보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 상인번영회 회장 등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실제로 서문시장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노점상까지 8,000개의 가게가 있고 거기 종사자가 12,000명이고 하루에 3만여 명의 쇼핑객이 온대요.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도 버스를 가지고 많이 오는 거예요. 요즘에 명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인번영회장이 국민의힘 사람들도 안 온다 이거지. 이건희 여사는 와서 그냥 자기 손만 들고 가버리니까 나보다 홍준표 시장하고 가깝다는데 그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인 주차장 시설을 개성중학교 지하에다 만들어주기로 했으니까 그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대구 막 도착해서 홍 시장 내 왔다 그랬더니 형이 웬일이요? 그래서 너 잡으러 왔다. 해가지고 웃었다. 대구 출마 선언하신 거죠 지금? 아니지.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난 사람 아니에요. 형님, 재호 형하고 이재호 고문 형님하고 저하고 셋이 저녁을 먹읍시다. 서울에 가서 잘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오면은 꽉 붙들고 부탁하겠다. 그리고 내가 방송 나가서 내가 목포 국회의원 하면서도 해상 케이블카 18,000원, 22,000원 얼마나 선전을 해줬냐.
대구에서 몰표를 받아서 대통령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그 주차장 하나 만들어줘라 하고 방송에다 불어대겠다 했더니 꼭 해주래요. 오늘 이거 절대 편집해가지고 그 대구에 가야 됩니다. 네, 자꾸 제가 강연하면서 빼놓고 하지 하는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 때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이게 협치죠. 야당으로서. 대통령도 끌어.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의 발목만 잡지 말고 협력할 것은 과감하게 협력하고 반대할 것은 톡 부러지게 반대하고 그 대신 개혁과 혁신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경쟁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걸 김대중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정신이다. 이 두 대통령의 말씀대로 하면은 민주당이 성공한다 하는데 그렇게 해도 민주당도 좀 못하고 있고 모든 원인은 대통령이야. 이분이 마음을 열지 않고 딱 마음을 여는 것은 검사들한테만 열어요. 자기 그쪽 여당도 끌어안지 못하는데 야당을 끌어안아달라는 게 무리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나경원, 유승민 저 다 당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김대중 대통령은 백석이 하늘이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윤핵관이 먼저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의 말씀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협력할 것도 협력해 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대로 대통령이 중간에 간두면 큰일 나요. 네. 그런 불행한 사태가 그렇죠. 생기면 안 되죠. 네. 오늘 박지원의 식탁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실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 듣고요, 많이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런 후에 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하 동문. 네, 박지원의 식탁 식구 여러분 좋아요, 구독, 공유 꼭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